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에 녹화한 분량이 직방TV에 나갔는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애매하다는 말씀이 사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수익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기엔 굉장히 무겁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사면 또 불안하다는 얘기죠. 고점에 물릴까봐 변동폭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래서 제가 애매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 걱정이고 안 사도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매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은요, 최근 뜨거워진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PPT 화면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세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을 좀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많으실 겁니다. 내가 산 놈은 왜 안 오를까? 내가 산 놈은 왜 안 오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은 왜 안 오르고, 저기 저 지역들은 뜨겁다고 난리고, 뉴스에서는 계속 똘똘한 얘기를 하고, 그럴까? 지금이라도 내 것을 팔고 저리로 갈까? 이러한 생각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 내용들 봐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번 10월, 11월장 보시면요, 강남은 이미 6월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보였고, 지금까지 오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한 상황이지만, 다른 시장은 이제 와서 정말 10월에서 11월 초, 11월 중순 이때 와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들, 그러니까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 신축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 정도 금액대가. 입지가 좋은 구축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됐고, 또 중위 아파트 가격들도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매수하려는 매수자들이 상당히 많이 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수요자들이 지금 시장 참여를 노리고 있고요. 이 수요들뿐만 아니라 집을 꼭 이사를 해야 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꼭 해야 되는 수요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불안감까지 가중돼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김에 이제 매수를 선택하려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까지 기다렸던 거죠.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는 사야겠다 생각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매수를 나서서 결국 거래를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단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정말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전의 그 거래 가뭄 상태보다는 확실히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다 임대를 껴있거나 아니면 저층인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수한 물건들이 나와 있는 경우는 없고, 그나마 나와 있는 것들은 호가가 일반 나와 있는 그러한 동호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평형대도 1령 높게 나와요. 고층이라고 하면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이러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가격이 내려갈 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급한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타기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부동산은 안 오르니까 이거를 팔고 어떻게든 인수를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의 주요 입지, 분당을 포함해서 성남 지역이라던가 이번에 또 수원 지역까지 굉장히 손님도 많이 돌고 거래도 좀 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팔고 가기에는 조금 늦은 상황이 있습니다. 구태여 지금 상황에 내 것이 안 같다고 해서 팔고 이미 오른 놈을 사면은 진짜 역투자입니다. 잘못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젠 내 차례가 올 때가 됐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미 호가가 위로 올라간 이 변동 리스크가 생긴 부동산으로 갈아타게 되면, 오히려 또 내가 갈아탄 놈은 안 가고 내가 갖고 있던 놈이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사람 심리는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이루어진 모습 보면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내년 이사철을 앞두고
이 실수요자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계속 뒤로 미루고 조정 와라 하다가 안 오니까 강남이 또 호가가 바뀌고 위로 올라가니까 아, 늦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매수에 나선 겁니다. 그나마 일찍 6월 달에서 8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은 안 늦었어요. 9월 달까지도 안 늦었어. 근데 10월부터 11월 요건 좀 늦었다고 봐야죠. 예, 늦었다고 봐야죠. 호가가 올해 한 3, 4월 비해서 마포도 1억씩은 올라갔거든요. 근데도 이제 거래가 되는 거지. 왜 진즉 안 샀을까? 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지금은 이 매도자 우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건이 없거든. 물건이 없어요. 거의 다 중복 물건에 뭐 한 단지에 뭐 몇천 세대가 돼도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인터넷 호가를 보고 여러분들을 손품을 먼저 팔죠. 손품 팔고 네이버 물건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최저가 이거다 하고 막상 약속 잡고 가잖아요. 약속 잡을 때는 그 물건 거래됐다고 얘기를 절대 안 해. 근데 가자마자 거래됐다고, 물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본 가격보다 호가가 5천, 1억 더 비싼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거래하려고 왔다 갔다 뭐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아, 어제는 뭐가 거래됐고 어제는 뭐가 거래됐고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뭐 중개사분들이 또 얘기를 하죠. 예, 시장 분위기가 그 조바심을 더 부추깁니다. 아, 늦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호가 5천 이상이지만 내가 본 거보다 높지만 사야겠다.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늦을까 봐. 이미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요. 사람 심리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아예 사는 걸 포기하거나 그래 그래 나중에 다시 리셋 될 때 사자. 뭐 리셋 때도 이제 호가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조정이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너무 이미 재산세나 이런 것들도 올랐지만은 여러분들 대출 부담을 최대로 하고 신용대출 끌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냥 대출 적절하게 받고 사는 건 찬성 지금도. 근데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출을 해서 사는 거는 사실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사는 걸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싸게 사는 걸 포기하거나 지금 시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비싼 걸 인정하고 그래 조정 와도 뭐 인력 깎였다가 난 어차피 10년 살 거니까 그렇게 매수를 하시고 아무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사람 심리는 다 똑같다. 지금이 좀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호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몇 차례에 걸친 이제 이전에 우리 8.2 대책 때 한 번 골랐고 9.13 대책 이후에 한 번 골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웨이브거든요. 세 번째 웨이브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수를 생각했던 분들은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사는 걸 포기하거나 싸게 사는 걸 포기하고 그냥 비싸게 매입하거나. 자, 왜 우리는 포기를 하거나 비싸게 사는 걸 인정해야 될까요? 자, 아주 주요한 내용이죠.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10개의 물건을 10명이 사면 균일한 정가로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10개 있는 물건이 3개로 줄어들면은 무조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나마도 이 3개 있는 중에서 하나가 좀 비싸게 팔렸어. 그럼 나머지 2개는 이미 9명이 또 살려고 달려들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더 올려요. 또 그래서 하나가 팔리잖아요? 그럼 더 올려요. 알박기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파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에 매물이 없고 두 번째로 또 이 저금리 기조죠. 이 유동성은 또 넘치고 이것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으로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상황도 되게 안 좋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투자할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또 부동산은 때마침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오르는 곳에 돈을 넣고 싶어 한다니까요. 안정자산 둘째치고 오르는 게 보이는데 투기 수요가 움직이는 거지. 오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뭐 한 달 만에 1억씩 오르고 2억씩 오르고 뭐 이래 버리는데 이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 강남 단지는
불과 한 3개월 만에 4, 5억 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계속 몰리죠.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건들 보면은 거의 없고요. 그나마 그냥 팔까 말까 내놨다가 다시 거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일단 임대 낀 물건들, 전세, 뭐 2020년 뭐 하반기까지, 아니면 월세, 2021년 언제까지, 뭐 이렇게 임대 껴진 물건 있잖아요. 그런 물건 아니면 층이 낮은 거, 1층. 또 1층에 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1층은 또 싸게 보이거든. 근데 1층에 목이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자들 물건. 이 갈아타기 수요자 물건이 뭐냐면 중도금을 많이 줘야 돼. 예, 중도금을 많이 줘야 돼. 근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또 많잖아요. 서로 이렇게 갈아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고가 나요. 이 사람도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달래. 뭐 이러한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이 매도 우위 상황에 당연하게 비싸게 줘야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물건은 호가 인력은 더 주고 사야 돼. 예. 그리고 중요한 점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 갈아타기 할 때 먼저 팔고 나서 산다 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먼저 사시고 내가 가진 물건을 조금 저렴하게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물 잠김 시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늦었어요. 호가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먼저 앞에 놈이 갔어. 근데 지금 팔고 앞에 놈 걸 산다고? 여기에 추가로 뭐 다른 몇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양극화 시장이다. 양극화 시장은 맞죠. 근데 안 간 놈은 죽어도 안 간다. 간 놈만 계속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에도 간 놈 가고 안 간 놈 안 가고 양극화는 양극화 맞습니다. 근데 안 간 놈이 아예 안 가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판단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근데 그 판단을 믿고 어느 정도 어,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인데 내 차례를 띄어서 그냥 내 차례 보기 좋게 남한테 양보하고 이미 먼저 한번 올라간 놈을 타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조금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다려도 좋겠냐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전국적인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계속 양극화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 에너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내 차례를 한번 기다려보자. 자, 지금 이 차트는요. 전국 입주 차트입니다. 수요자와 입주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2017년, 18년, 19년, 20년이죠. 전국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이요. 이 적정 수요량이죠. 자, 대략적으로 26만 호 정도, 27만 호 정도. 요게 이제 적정 수요를 의미하는데 그동안의 과공급이었죠. 2017년 뭐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도 어마어마했고요. 지금 서울과 뭐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계속 미분양과 안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왔고요. 특히 이 16년부터 어땠습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에 진입하면서부터 임대가 흔들렸고 일부 지역은 역전세가 났고 그리고 좀처럼 임대가가 오르지 않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과공급의 시기가 점점 벗어나진다는 거죠. 이제는 말이죠. 내년부터는 적정 수요보다 부족해지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한번 보죠. 일단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시장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일단 매매와 전세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마포구 이 공통점이 뭘까요? 자, 일단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은 지역 위주로 지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매매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0이 넘어가죠. 200이 넘어가고 이 하위에 있는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단지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볼 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지금 이미 주요 입지들은 40%대예요. 양천구 49%, 강남구 41%, 예, 그리고 서초구 44%,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크게 강세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지금 매매가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죠. 이게 다 위로 하면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표시는 내려갔다는 건데 이제 중랑구 전세가가 조금 뭐 움직였다. 그리고 용산구의 이제 매매 가격. 자, 뭐 이런 식입니다. 평균치니까요. 단지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매매와 전세 시장의 시장 강도가 매우 높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 볼까요?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천이 굉장히 시장 강도가 높네요. 300이 넘어가네요. 그죠?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높았고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그리고 광명시 성남 중원구 그리고 하남 지역 분당구 예, 그리고 안양의 만안도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수원 영통 예, 최근에 기사 나왔죠. 영통까지 자 보시면은 요 정도까지 예, 요 정도까지 시장 강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평균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는 지역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다 오름세잖아요. 임대가 또한 마찬가지로요. 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같은 그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아마 2020년도는 서울에 있는 주요 입지의 전세가의 그 흐름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고 또 2021년부터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서쪽에 있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대가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시기는 2020년이 아닌 것 같고 2021년에 오면은 이제 수도권 전체 지역으로 전세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데이터는 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가장 처졌던 6월달, 2019년 6월달 데이터를 먼저 보고 지금 현재를 볼게요. 자, 이게 바로 6월 상황입니다. 지금 대전이 시장 강도가 가장 높았던 49였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순위별로 나오는데 대전 다음 광주, 전남 다음 서울이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처져 있는 모습. 자, 그리고 대구, 인천, 경기도 마이너스 26이나 되고. 자, 이렇게 다 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처져 있는 상황. 자, 울산도 마이너스 65. 엄청 처져 있죠. 시장 강도가. 네. 부산 마이너스 48.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제주보다도 강도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예, 그런데 이랬던 지금 시장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들, 시장 강도가 6월 달에 이랬구나. 이걸 한번 보시고 나서 자, 순위가 일단 많이 바뀌었죠. 서울이 두 번째로 오고 강도가 100이 넘어갔습니다. 대전도 100이 넘어갔어요. 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지금 시점이 이 서울만 고집하고 나머지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데이터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죠. 전국의 입주 물량이 이젠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 도달했다. 그동안 공급 과다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 이 데이터와 두 번째, 6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전국적인 상승 에너지가 서울과 주요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에 가까운 지역에 그 에너지가 퍼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은 이미 늦었다. 서울의 주요 입지, 그러니까 준신축, 신축, 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늦었다. 이미 한 템포 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비싸게 사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비싸게 살 거면 사라. 근데 여기서 조정에 대한 기대는 크게 갖지 마라.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간 놈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갈 놈들을 찾아야죠. 그렇죠? 앞으로 갈 놈들. 자, 그동안 이 하락을 하든지 이 반등세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을
택하시거나, 이게 뭐 대표적으로 뭐 세종 같은 지역도 될 것 같고요. 부산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지금 수도권 택지들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제가 비규제 지역 노려라 노려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빠른 타이밍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뭐 직방 TV에서 나와서도 얘기하고 뭐 무슨 지구 하면서 얘기 많이 했죠. 예, 이런 지역들 보면은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 안 하던 게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생각보다 지금 거의 뭐 억씩 붙은 데 많아요. 불과 이 몇 달 전만 해도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던 것들이 지금은 피가 억씩 그 이상씩 붙은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빠른 건 아니죠. 뭐 선점하는 아주 저평가된 거를 잡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닌데요. 서울이 이미 이렇게 한 단계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전국적인 입주 물량이 적정량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부족해지니까 이 서울이 내년부터는 전세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택지, 신규 택지들 이런 거 중심을 잘 보시면 이 매매가 변화가 좀 클 것이다. 내년 시장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서울에도 이 그동안 안 팔리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어느 정도는 가격 올라갈 겁니다. 수도권까지 이렇게 신규 택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 다음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에 딱 맞죠. 이미 늦었다. 내 차례를 기다려 보자. 이 얘기. 이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이때까지 안 사고 기다렸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못 참고 간 놈 사면은 나는 원래 갖고 있던 놈이 오르는 걸 또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수도권도 모르겠고 뭐 부산이고 대구고 대전이고 잘 모르겠다. 모르는 데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 서울에 매수하고 싶다면요. 지금 문제는 비싸게 사야 됩니다. 비싸게 사던가 아니면은 그나마 이 강남 접근성이 꼭 강남이 아니라요. 이렇게 업무 지역과 연계가 된 지역, 직주 접근이 되는 지역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남에서 차로 이동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주위 반경 한 6, 7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 중에 싼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쪽에 보면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몽창 지어지는 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30평대가 준신축인데 10억이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정확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토부 관계자분도 제 채널을 본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일단 어디 지역도 얘기하면, 직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얘기하면 또 뒷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호가가 막 올라가고, 뭐 얘기했는데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호가 2억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꺼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얘기는 앞으로도 하긴 할 텐데 아무튼 오늘은 좀 그래요.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직 서울에 살만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목적성을 둔 입지를 택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도 좀 덜 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덜 오른 지역들. 이번에 10월, 11월 장에 움직였는데 얘네는 좀 지독하게 안 움직이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도 결국엔 가게 될 겁니다. 예. 뭐 오름폭은 강남만큼 그렇게 몇 억씩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에 속하고 그 중에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을 가지고 안 오른, 그리고 이 우수 입지, 그 해당 지역, 해당 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동인데 그 중에서 좀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학교 모여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러한 단지들 있잖아요. 좀 오래됐어도 그런 단지들. 그리고 또 저는 지금은 뜨거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리모델링 후보 단지에 대해서. 한번 처음 시범단지 할 때만 해도 조금 인기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닥 다른 아파트들 올라가는 것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후보 단지들, 그런 데는 단지들, 그리고 주요 입지에 리모델링 후보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저렴하다는 표현을 지금 써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애들보다는 좀
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지들 좀 장기간 보시고 리모델링이 빛 보는 시기가 올 테니까요. 그런 단지들. 예전에 재건축이 도입되기 전에는 재개발만 뜨거웠어요. 재개발만 뜨거웠고 뭐 재건축 뭐 얘기가 나올 만한 단지는 한 번에 그냥 급상승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언제 또 혁신의 아이콘이 될지 모르니까 좀 감안을 하셔라. 자, 그리고 지금 매수한다면 뭐 비싸게 고점 잡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는 변동성은 감안을 하시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면 그리고 오래 거주한다 이 생각으로 산다면 저는 초반에야 이렇게 변동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좀 별로 안 좋겠지만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그랬었고요. 자, 오늘은요, 이 조바심을 느끼는 많은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내게 잘 안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상승 에너지가 좀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바로 그 녀석에까지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카페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우리 매니저들이 뭐 기사들이나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거 뭐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와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신나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원래는 5회, 6회 나가던 게 3회가 되고 또 줄어든 것 같아요.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요즘에 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얘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계속 살아 얘기하다가 점점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누구는 뭐 이제 쫄았냐, 이젠 쫄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변동을 감안해도 리스크가 좀 더 커지잖아요. 사실 매매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라라고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이렇게 조건을 계속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제가 물건 공급이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가격 오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원래는 제가 내년 정도 내년 시장에 이 수도권과 지역이 물량이 이제 2020년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좀 템포가 가겠거니 생각했는데 벌써 템포가 이미 가잖아요. 지금 벌써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판단 중요하고요. 무조건 장투하시면 지금 장도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좀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묻지마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투자와 또 내 집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